예, 내일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전 세계 불황이 지속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건희 회장이 병상 생활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뭐 언론에 이렇게 잘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예.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동 자택에서 심근경색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삼성 서울병원 일반 병동 VIP실에 지금 입원을 한 상태다. 뭐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 측에서는 이 정확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병세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억측도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의 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식 회복 등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는데 2014년 11월쯤 이 삼성 측이 말했던 내용 한번 좀 종합해 보면은 하루에 15시간에서 19시간 정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활 연습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공개가 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많은 분들의 이 궁금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폐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은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알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자택 그러니까 이태원동 자택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전파가 되면서 예. 이 병원에 나와서 좀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가능성은 좀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 특정 한 매체에서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이건희 회장을 촬영한 일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가호흡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면서 이건희 회장이 점차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호전이라든지 악화라든지 뭐 정확한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섣부르게 예단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 2년 동안 이건희 회장의 빈자리를 이재용 부회장이 메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삼성그룹 구조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도 과연 이 포스트 이건희는 누구인가? 당연히 뭐 장남이 인기를 받아서 그룹을 키워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0여 차례에 거쳐서 계열사 재편 작업을 거쳤습니다. 외형을 그런데 불리기보다는 몸집을 줄였습니다. 젊은 CEO의 감각이다라고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효율성을 더 가져가려 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내용들이 좀 지금 화면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바로 빅딜이라는 키워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 그리고 또 롯데와 좀 큰 빅딜을 했었죠. 네. 하나그룹에는 방산그룹을 떼주고 그리고 롯데는 화학 분야를 떼줬는데 떼줬다라는 표현보다는 매각을 했죠. 예. 그렇게 큰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럼에 따라서 이 삼성의 이 향후 먹거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산 매각도 있었는데요. 이 삼성그룹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상욱 역시 부영그룹의 매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전자와 금융을 축으로 해서 뭐 서비스라든지 건설,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 그룹의 이 체질을 개편하고 있다. 그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삼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뭐 네. 신사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가전이나 휴대폰 이런 정도였는데 네. 자, 어떤 신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회에서 많이 펼쳤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른 기술정보기업 CEO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 친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어떤 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의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CEO와 만남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뭐 VR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뭐 신기기를 출시하면서 또 새로운 먹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이건희 회장 때부터 꾸준히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 점차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예. 인천 송도의 3공장 건립이 작년에 추진이 됐고, 그리고 2020년경에는 삼성그룹이 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주목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자동차 관련 산업에도 진출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지난해 말이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자 관련 기업이 자동차 기업 에도 자동차 예. 산업에도 진출했구나. 네. 이런 분석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면에서 위원을 확정시키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그룹의 추가 구조 개혁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참 증권가에서도 이 삼성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습니다. 뭐 삼성물산의 이 주택 부문을 KCC에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풍문이 돌면서 거래소에서 이 조회 공시를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3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이 KCC, 삼성물산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성 금융 계열사들을 정리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풍문에 지금까지는 그쳤습니다. 구체화되거나 뭐 공론화된 적이 전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삼성 미래전략실의 한 간부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의 구조 개혁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가까운 시일내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외형 변화뿐만 아니라 현재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업 정신에도 좀 큰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벤처 기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근이라든지 야근을 없애고 불필요한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회의는 없애는 그런 문화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후에서 이 삼성그룹이 앞으로 더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예.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좀 이른 전망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좀 삼성그룹과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